아이 영어 리딩. 도대체 왜 이렇게 읽히세요? 잘못된 리딩은 결국 영어를 망칩니다. 잘못된 읽기의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별집밥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른 시기에 문장 분석하면서 읽히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GTM 세대입니다. 바로 Grammar Translation Method, 문법 번역식 교수법으로 영어를 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중고등 때 영어 교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성문이나 맨투맨인 이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다른 영어 교재는 기억나는 게 없고 이런 영문법 교재만 떠오르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영어 문장만 보면 몇 형식인지 주어와 동사가 어디 있는지 끊어있는 포인트부터 확인을 해야 해석이 제대로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를 보면 이런 속 시원하고 분명한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바로 문장 분석. 해석을 위한 문장 분석의 핵심은 주술 구조를 우선으로 문장 성분을 파악하고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주술 구조를 우선으로 문장 성분을 파악하고 구별하는 데 있다. 얼른 듣기에도 너무 어렵지 않나요? 과연 우리 아이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해석 못했던 영어 문장이 차라리 더 쉽지 않을까요? 언어의 형식을 이해하는 건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초등 저학년,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이라도 문법 구문 학습이 일부라도 가능한지부터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시기의 문장 분석, 읽기는 영어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인풋을 주세요. 눈높이에 맞는 쉬운 텍스트부터 착실히 또 충분히 단계적으로 읽혀나가면 영어를 보는 힘인 언어적 인투이션, 직관이 층층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영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시기, 즉 문법 구문을 학습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부족한 리딩, 부족한 인풋을 이를 통해 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긴 문장을 만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5학년 전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죠. 한국어로도 이해 못하는 텍스트를 읽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영어는 그냥 외국어입니다. 중요하지만 외국어 환경이라는 건데요. 외국어 환경이란 학습 환경 이외에는 거의 영어를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인풋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한국어보다 영어 글을 더 잘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가르친다고 해도 금세 한계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글로도 이해 못하는 영어 텍스트는 절대 읽히지 마세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착각입니다. 리딩 교재나 책을 고르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한글 해석을 들려주고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고 또 비문학을 접하게 되면서는 특히 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한국어 문해력이 곧 영어 문해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영어 문해력이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영단어 안 챙기는 읽기 때문입니다. 읽기에 있어서 영단어에 대한 한간의 조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읽기에 방해되니까 영단어는 찾아보지 말고 문맥 속에서 짐작으로 읽어야 해. 영어를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영단어는 습득되는 거야. 자, 우선 문맥 속에서 짐작하는 건 좋은 습관이지만 그건 모르는 단어가 적을 때만 그렇습니다.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하나 정도일 때는 그냥저냥 짐작해 보겠지만 2개 이상이 되면
뇌가 멈춰버리죠. 또한 반대로 모르는 단어가 적지 않으면 짐작하는 행위 자체가 리딩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기 전 또는 고르기 전에 모르는 단어의 정도를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좀 많다 싶으면 미리 한번 쭉 훑어보고 리딩에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영단어가 습득된다는 말은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를 의미하는 단어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습득이 될 수도 있지만 수준 있는 읽기 텍스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어서 avoid, 회피하다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는 따로 챙겨보지 않으면 머릿속에 남지 않죠. 그래서 영단어 학습은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읽기의 양과 관련 없이요. 리딩 전이든 후든 몰랐던 단어를 따로 챙겨서 학습하는 습관은 읽기 학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리딩의 수준이 곧 어휘의 수준이니까요. 책은 읽고 있지만 영단어는 따로 안 챙기고 있는 아이라면 이제 하루에 단 1개, 2개라도 좋으니 어휘를 챙겨보는 리딩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4번째는 옛날 리딩입니다. 좀 전에 grammar, translation method, 시대, 즉 우리 시대의 영어를 이야기했었죠. 그때의 영어가 지금의 영어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듣기입니다. 그때는 듣기 없는 읽기의 시대였던 거죠. 가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학교 리딩 수업에서 영어 선생님의 구수한 발음 이외에는 딱히 무언가를 들어본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 리딩은 리스닝과 찰떡궁합인 영역입니다. 따로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읽는 걸 들어보고 듣는 내용을 눈으로도 읽어보는 것이 이상적인 영어 학습이죠. 특히 초등 때 말고는 이럴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리딩을 리스닝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어민 파일을 들려주셔도 좋고 딱딱해도 좋으니 직접 읽어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영어를 눈으로만 느끼지 않게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영단어장 선택의 기준으로도 영단어 발음을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구성된 책이 영단어장으로 추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비효율적인 영어 리딩 4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하나라도 있다면 공부 환경과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리딩은 영어에 있어 시작과 끝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